좋은 저녁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아무튼 음량 게이지를 보니까 이 정도는 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내야 노란색까지 근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픈데 걱정입니다. 자, 오늘 한 거부터 보여드리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가방을 이렇게 2만 원짜리 가방 이렇게 뭐 좀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그냥 대충 이래 생겼어요. 그냥 남는 천으로 그냥 만들어 봤고 뭐 이 작은 게 무슨 2만 원이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만들기 힘들고 그냥 이거 범용 끈입니다. 끈 조절도 없고요. 실제로 그냥 끈 조절 없이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은 그냥 만들어는 봤습니다. 만들어는 보고 충분히 이렇거든요. 느낌은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120cm 정도 끈 사이즈는 됩니다. 자, 일어서면은 아무튼 그냥 뭐 요 정도입니다. 뭐 너무 기시면은 뭐 알아서 여기 뭐 핀이라도 한 개 꼽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뭐 예쁜 집게 같은 걸 사실 뭐 한 개 이렇게 끼워서 같이 뭐 판매하는 것도 저는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 했거든요. 끈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그냥 요렇게 해서 끈 조절 바로 딱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충분히 뭐 있을 법 하지 않나요? 괜히 이제 금속고리 같은 거 끼우면은 그러니까 대량으로 써야 저렴한데 부속을 엄청 따라야 됩니다. 그 끈 조절 한 개 넣으려고 부속값만 거지 뭐 일반 소매로 사면은 여기 뭐 붕어잎이라면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렇게 딱 체결하는 거 있죠. 그거에 디링도 사야 되고 뭐 그 사각 버클도 사야 되고 뭐 대충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저렴하지만 뭐 이 정도 3cm짜리로 가면은 뭐 한 3,000원 정도는 넉넉잡게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렇죠? 뭐 배송비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치면은 그 뭐 또 원가가 엄청난 상승입니다. 근데 단순히 원단이 뭐 이 정도, 이거는 세로가 한 얼마고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세로는 한 20 정도. 바닥 지점은 1cm거든요. 핸드폰을 싹 넣으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 이거는 그 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게 좀 크죠. 그래갖고 이제 요건 테스트용으로 이게 딱 이렇게 딱 천이 남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퍼를 달까 말까 하다가 좀 오늘 그냥 업무일지로 그냥 하겠습니다. 업무일지. 오늘의 영상 추진 업무일지. 오늘도 진짜 다른 일을 못 했어요. 그 밖에 저희 그 뭡니까 이제 간판 때문에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하고, 아무튼 자, 요거는 이것도 바닥 똑같이 1cm입니다. 딱 핸드폰 가방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는 얼굴만 합니다. 그렇죠? 얼굴은 뭐 대충 한 30도 될 것 같아요. 2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가방이 꽤나 긴 편입니다. 그래갖고 뭐 이것도 뭐 같습니다. 뭐 네이비 색깔로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그런식 이런 가방이고, 낮에는 뭐 이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오늘 낮에는 희한하게 손님분들이 저희 집도 이렇게 이제 한가로운 날이 있나 정도로 진짜 오늘 손님 없고 뭐 오신 분들은 저희 집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런 거 정리 다 할 겁니다. 요런 거지 이미 다 박아놨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큰 거 재단 같은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냥 한 개만 짤짜리로 자르면 되게 재단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크게 여러 개를 잘랐는데 보다시피 이 첫 순간은 정말로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일 책상이 지저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딘가에 이제 놓아놓을 자리가 있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오늘 하면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치너 오르발 끼우고 이렇게 지금 1.5mm 스티치 놓는 거 할 겁니다. 근접샷으로 좀 찍어볼까요? 자, 요 정도 느낌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옆에 가이드가 딱 보이죠? 요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이 됩니다. 1.5에다가 3.5. 땀폭은 1.5.
땀수는 3.5입니다. 속도가 느리죠. 앞으로 왜 안 가냐 했더만 노루발 압력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두꺼운 거 박는다고 그랬고요. 잘 가죠. 무엇보다 이 디치를 껴야 이게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디치를 안 끼면 사실 제가 그냥 가이드를 안 잡아주기 때문에 빠른 속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2mm 작업할 거는 다 한꺼번에 다 해주겠습니다. 토지 원래 저기 앞에 교회 집에서 교회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유지인데 이게 주차를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이게 불법 주차를 하니까 구청이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아무튼 이제 거기 뭐 노란 선을 좀 그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예전에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스팔트를 전체적으로 다 깔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뭡니까 도로 면적을 저희 땅까지 표시를 해놓은 그런 말뚝이 있었어요. 그 황동으로 된 말뚝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이제 덮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서는 그 노란 선에서 아무리 봐도 저희 집이 이제 80cm라서 이제 그 간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그 노란 선은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이미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허가를 안 받았으면은 집이 안 지어졌겠죠. 그래갖고 아무튼 그 도로에서 1m는 원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허가를 받고 이제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선을 그 구청 직원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제 그어 놓은 겁니다. 저희 사유지에. 처음에는 여기 저희 사유지라서 이거 끄으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 끄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기가 좀 돌이 있고 울타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저기서 차를 박으십니다. 도로가 좁아지니까.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안 박으시는데 운전 초보 분들은 저기서 진짜 많이 박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막 처음에 선을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선을 굉장히 이제 그 넓게 그리셔가지고 딱 봐도 그냥 저희 땅이 거기까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은 도로 밖으로도 한 50cm 이상은 저희 땅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먹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1m 30cm 밖에서부터 도로선을 끄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란선 기준으로 안 됐다 했다가 그러면 이제 측량을 하는 사람이 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사람 부르는데 또 100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저희의 잘못도 아닌데 이거를 100만 원을 써야 되냐 이제 그 말을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그쪽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안 된다고 했을 건데 계속 저희도 이제 반박 자료가 있고 이러니까 뭐 쉽게 뭐 갈 수가 없죠. 그래갖고 제가 간판 사업부랑 그래서 일단 따로 통화는 드렸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그 5개 간판 심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뭐 아무튼 저희 조금 억울한 상황이 물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업무 보고서차 오늘 한 일이니까 그냥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그냥 그 다음에 도움 되실 수도 있죠. 뭐 장사하실 분들은 제 채널에는 워낙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 사유지 안에서 그렇죠. 그 1m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곱하기 5m가 안 되는 그런 작은 간판들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허가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거는 뭐 특히 이제 그 벽면에 돌출되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따로 그러니까 돈 내고 그런 거 간판 신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얽히고 설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누가 봐도 조금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 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 그래 됐다 그쵸. 근데 누군가는 이제 손해배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청 공무원분께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아무튼 근데 아무튼 공무원분께서도 그런 증빙 자료만 있으시면 바로바로 넘어가실 건데 이런 사유지에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경우가 없죠. 그렇죠. 보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보통 뭐 2, 3년마다 자리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베테랑이시면 뭐 빨리빨리 넘어가시겠는데 새로 하신 분이 또 이런 걸 잡으면은 엄청 오래 걸리겠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거고,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 욕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하나 파워온 거기 이제 그 광고 담당자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급을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일단 나오시는 대로,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불가 판정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청에서도 계속 그러면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또 그러기에는 또 담당 공무원이 계속 제 것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또 모르는 상황이었으면은 신경도 안 쓰고 갈 그런 문제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대충 여러분 느낌은 아시겠습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손해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괜찮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했는데 또 찾아보시게 됩니다. 그래갖고 내일 또 토지 관리해서 이제 오신다니까 물어본다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전에 9시부터 이렇게 챙겨주신 거는 고마운데 이제 퇴근할 때쯤에 이렇게 이제 그 공무원분도 이제 일이 있으시니까 그때 저한테 연락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제 맘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그 핵심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탁탁탁 해서 20분 만에도 끝낼 수 있는 일인데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났다 하면은 그 사실은 조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제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의 세계가 그렇게 조금은 좀 위계 질서 있고 이런 거고, 계속 옆에 사람 물어봐야 되고, 옆에 사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노란선이 기준이다 했는데 저희 쪽에서 우리가 노란선 밖에까지 저희 땅이고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유예를 해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다시 긋겠다. 그 말까지 했거든요. 그게 너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앞에 있는 다른 집도 사실은 우리 집 혜택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아무튼 그 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양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도는 아니고 그 사소한 1평 땅이지만 그 1평이 없으면 차가 못 지나다닙니다. 거기.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들 암묵적으로 오케이 하고 넘어갈 건데 그런 거 서류 절차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잘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뭔가 이제 실수를 하면은 본인의 책임이 돼버리니까 저도 그냥 그러면 못하면 못한다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려냐면 그러면 이제 토지가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를 그날 공무원분들이 깔고 가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측량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잘못이 아닌데 앞집에서 민원 넣어가지고 아스팔트를 저희 집 앞에까지 이제 깔고 간 거죠. 근데
그분들도 여기 사유지라서 깔면 안 되는데 이야기는 하셨거든요. 아무튼 이제 깔면서도 그 말을 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유지에다가 노란선을 긋고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노란선이 기준이다. 자, 이야기를 했지만 안중 가서는 이제 저희 말을 듣고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봉제가 덜 됐다, 그쵸? 아무튼 계속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무튼 그럴 수가 있고요. 충분히 살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공무원분이, 아이고, 그 공무원분. 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네, 알고 보니까 저희 동사무소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냥 좋게 그냥 해결을 하고 싶죠. 그냥.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가 손해를 이제 보냐,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갖고 그 하나 파워온 거기서도 조금은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만약 그렇게 되시면 뭐 이러면서 뭐 그거 이제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뭐 그런 거 적어서 내면 되겠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처리를 하려고는 했는데 또 계속 이제 봐주신다니까 뭐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기왕이면 법적인 절차를 다 받아서 가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일이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분은 아무튼 이제 저만큼 급하진 않다. 그거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자, 일단 근데 내일 오전에 연락 주시기로 했거든요. 저 때문에 이제 6시 가셔야 되는데 6시 30분에 또 전화가 또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따로 뭐 이야기는 뭐 오늘 크게 할 거 없습니다. 크게 할 거 없고 손님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동안은 이제 이런 거 재단 쪽 하고 방금처럼 그 짜투리 남은 걸로 이제 그런 거 만들었다 정도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충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노르발료. 이게 두꺼운 거 지나갈 때는 얘가 최고입니다. 얘가 가장 힘이 좋아서 평소에는 얘를 쓰고 있고 저는 이제 3cm에 두고 한 바퀴 돌려주겠습니다. 뭔가 미싱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바빠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지금 완전 뭐 다른 일만 하고 있죠. 그냥 완전 잡담 모드입니다. 간만에. 그냥 일하면서 있던 이야기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제가 어제 김밥 20개를 배달을 하면서 야채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야채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갖다 드릴까요 했는데 이미 다 이제 가셔가지고 저희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저희가 드릴까요 하니까 일단은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저희가 상의를 해볼게요 하시고 오늘 남은 돈으로 아무튼 조금 간식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아무튼 남은 금액을 좀 처리했다는 점 생각으로 제가 죄를 짓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한 소리는 듣겠지만 항상 살면서 그렇게 먼저 매 맞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크게 뭐라 안 하고 넘어가실 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거 크게 생각 안 하시면요, 그렇죠? 아무튼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때 번거롭게 이제 저희 가게까지 또 오셔가지고 원호사를 가셨다가 저희 동네에서 저희 동네가 아니고 저희 가게에서 음료 4잔을 그렇게 가지고 가셨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가방 좀 만들어 볼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한 번씩 또 이렇게 작업만 하잖아요. 되게 좀 편하거든요. 일은 또 일대로 하고요. 좋습니다. 앞치마가 조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앞치마도 옷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치마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나 잘 팔린다고 할 정도로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앞치마가 나가서 앞치마를 좀 만들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제법 많네요. 하다 보니까 10개가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또 커피를 마시면서 줄을 끼우면 됩니다. 오전 업무로 남겨놓고요. 그거도 말씀드릴까요? 이게 아까 뿔로 매는 가방을 3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남는 천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퍼를 원래는 좀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지만 지퍼를 안 달았죠. 제가 그리고 뭐라 말씀드리면
지퍼를 다는 순간 모양이 더 커지고 가방 모양이 좀 아무튼 안 예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다들 지퍼를 파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조금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냉정하게 이제 그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지퍼는 웬만하면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중국 공산품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도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뭐 앞으로 지퍼, 가방에 지퍼 다는 거는 조금 뭐 그렇다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 해보니까 시간이 뭐 1시간씩 걸리더라. 이래 봬도 뭐 공정이 뭐 상당히 많은 거를 아무튼 그 말씀드려야겠죠. 그거로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으로는 참 복조리 가방 이런 게 없다, 그쵸? 공산품으로는. 항상 이제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복조리를 주로 하고도 있고. 이게 뭐 겉감이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겉감이 크니까 계속 이렇게 밀리거든요, 여러분들. 겉감이 한 양옆으로 뭐 0.5cm씩은 크겠죠. 그래갖고 어머니께 조금 해서 박아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 이러면서 박았는데 이래 됐죠 또.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자, 뭐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이게 일을 하면은 뭐라 합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직장 생활입니다. 까라면 까야 되는 왜 사장의 말은 아무도 안 듣는가? 근데 또 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냥 하라면 딱 하면 되는데 저도 그냥 뭐 이유가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가족 장사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갖고 아무튼 이래 됩니다. 이래 되지만 그냥 뭐 금액을 많이 안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접을 그냥 1이 아니고 1.5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또 귀찮은 거죠. 그렇죠? 업무를 하는데 귀찮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재단이라서 그렇거든요. 못하면 내가 할게, 놔두면 된다 하는데 또 합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됩니다, 그냥. 아무튼 저희도 이제 일하는데 뭐 이런 과정이 발생한다, 뭐 재미나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냥 별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뭐 요렇다 한 겁니다. 그래갖고 뭐 본인 방식대로 해가지고 뭐 결과만 잘 나오면 사실은 누가 뭐라 합니까, 그쵸?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 조금 뭐 제 입장에서는 좀 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뭐든 간에. 자, 그냥 수 있습니다. 아침에 또 체중 쟀는데 뭡니까? 또 체중이 떨어졌습니다. 뭐 기분이 좋죠. 돌돌이를 활용해서 이게 검정옷이다 보니까 완전 보입니다. 예, 체중이 아무튼 조금 한 0.3 또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뭐 지방이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육은 그대로인데 근육은 오히려 늘었고. 좋습니다. 이게 조만간 이제 그냥 배에 이렇게 막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거 몸이 더 예뻐지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원래 그런 몸매를
바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몸매를 바란 지 3년 만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챗 GPT 덕분입니다. 우리 챗 GPT를 소개해 주신 우리 릴리님 덕분에 뭐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은 챗 GPT를 여태껏 그렇죠. 제 친구들 뭐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도 챗 GPT를 쓰는 걸 보고 제가 별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챗 GPT로 사주 볼 수 있어요, 사장님 이래가지고 챗 GPT를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왔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제 일단은 그렇고 뭐 이제 쪽가위 정도만 이제 따놓고 밑작업 정도 하고, 이건 나중에 이건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이제 천천히 하고요. 간판 일이 조금 정리가 돼야 조금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도 원단 어디서 사십니까? 고급 원단들. 뭐 요 개인적인 루트입니다. 그래서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원단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도 보면은 원단을 세일을 합니다. 당연히 하고요. 환율도 사실은 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8영 비싸게 줘도 됩니다. 구입할 대행으로 진짜 백화점에서 뭡니까 뭐 2만 원 주고 구입한 그런 뭐 고급 원단들 있죠. 일본에 가면은 아무튼 그거를 1000엔 정도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1000엔 정도. 그러면 한 뭐 8,000원 9,000원에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그게 또 많이 사면 또 도매가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업자분들이시니까 그거를 그렇죠. 이제 금액을 매겨서 한국에 뭐 한 마당 뭐 18,000원, 2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된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오늘도 조금 원단 사이트를 좀 뒤져보면서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얻고, 물론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튼 할인을 해야 또 그 정도 금액이기도 하고요. 근데 할인 품목이 항상 막 올라오진 않고, 원단은 뭐 취급하는 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할인하거나 뭐 그런 거는 진짜 뭐 5개도 안 됩니다, 보통은.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뭐 하면 진짜 누가 봐도 재고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좋은 색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연두색에 무슨 하늘색 튤립 그려진 걸 샀는데 역시 재고다 보니까 그런 고급 컬러는 한 개도 없고 뭐 보라색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가기 전에 저희 누나가 예전에 도쿄를 친구 만나러 가면서 뭐 원단을 이제 사러 가면서 좀 사는 걸 봤는데, 온라인에 이제 뭐 거기도 뭐 원단 같은 거 이제 판다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온라인 그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일이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등재를 시키고 제품 등록하고 하는 것도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그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인프라를. 배민 같은 경우는 메뉴 딱 한 번 올려놓으면 끝인데, 이거는 신상 나올 때마다 계속 올리고 재고 제품 들어올 때마다 계속 올리고 그게 올리면서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실제로는 매장을 가니까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시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혹시라도 이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서 비행기 값 예를 들어서 30만 원 후쿠오카 왕복으로 나왔다 칩시다. 나왔다 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35만 원 정도 나오겠죠. 35만 원 정도 나오고 교통값 뭐 밥값 하면은 뭐 당일 치기만 해도 사실은 뭐 한 45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단을 그 곱하기 2배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2만 원치 원단을 사려고 하면은 2만 원치 원단을 사려고 하면은 아무튼 그 해외 배송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관부가세 포함해서
20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그 관부가세 안 물게 그 밑으로 살 거 아니에요. 뭐 대충 일본 제품이라 하면은 환율 같은 거 이제 좀 포함을 해가지고요. 자, 아무튼 이게 또 달러 기준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뭐 거짓말 2배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거의 1.5배는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라 치면은 사실은 거의 20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만 원 조금 넘게 한 23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머리 아프죠.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제 그런 게 일상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자 그럼 다시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본 여행 가면서도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90만 원치 원단을 샀어요. 그러면 일본 가면은 45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금액인데 이제 당일치기 일본 여행도 갈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여러분들.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거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예 뭐 여행 경비를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뭐 15만 원 쪽으로 알고 잡을 수 있고 뭐 그러면은 더더욱 좋겠죠. 옛날에는 후쿠오카 가는 거 얼마 주고 갔더라. 제가 왕복 5만 원이었나 이제 그 정도의 옛날에 한번 풀려가지고 몇 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가 보통은 뭡니까 이제 좀 계속선 이런 거 타면은 막 모기가 계속 있네요. 그 계속선 그런 걸 타면은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데 그 배는 이제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뭐 금액이 깡패입니다. 그렇죠? 5만 원이니까 뭐 진짜 밥 먹듯이 갈 수도 있고, 이게 선박으로 들고 오다 보니까 무게 같은 것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무게를 되게 아무리 많이 실어도 그걸 안 잡거든요. 그게 안에 물건만큼 뭐 제대로 된 거면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초부터 반입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사를 할 때는 배가 사실은 이제 편하기는 하고요. 뭐 어째 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게 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튼 배 쪽으로 조금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으로 가면 빨리 갔다 오고 그런 것도 좋은데, 어차피 일본은 일찍 뭔가 문을 안 엽니다. 그렇죠? 일찍 뭔가 문을 안 열고, 보통 뭐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뭐 9시, 10시쯤 돼야 이제 웬만한 샵들, 그러니까 장을 봐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문을 다 열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한 반나절 정도 놀고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관광하고 뭐 그렇게 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올 때는 글쎄요, 올 때는 또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또 그런 걸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뭐 특가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거 타고 오면 되는 거고. 근데 또 항구에 좀 이렇게 차를 또 주차를 해놨으면 또 올 때도 갖고 오는 게 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은 다 알아보고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교통비에서 막 45만 원씩 빠지고 이러면 그게 참 메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사실은요, 제일 최적은 그냥 구매 대행에 그냥 수수료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한 보통 한 10% 정도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8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구매 환율은 한 8.8 그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수수료죠. 그렇죠? 수수료 무료라고 이제 광고는 하지만, 그래서 뭐 그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외 배송비 뭐 해봤자 그게 단단히 무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뭐
어제 무슨 시방서를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간은 좀 많이 진짜 간단하게 썼어요. 시방서 쓴 거 보여드릴까요? 설명서랑 시방서 쓴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뭐 전문 그런 것처럼 뭐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력서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막 뭡니까? 그렇게 막 자세하게 쓸 수도 있는데 옛날 어르신분들은 뭐 그런 것보다는 딱 실리 위주로 자로 탁탁탁 도면 다 그려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알짜배기 내용만 있으면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치수 나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기둥재 높이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자, 보시면 기둥재 높이 1, 그러니까 이게 10cm거든요. 여기는 지금 2m고요. 10cm. 그다음 축 높이 뭐 이 정도 적고, 이거 뭐 이제 40 곱하기 40cm. 그다음에 이게 뭐 폭입니다. 폭은 15cm. 뭐 이정표 여기 이제 40에 세로 20. 그다음에 두께는 뭐 3cm.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딱 뭐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렇죠? 요거 말고 뭐 정보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아버지께서 원래 손글씨를 써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손수 타이핑을 다 했어야 되는데 GPT한테 자 이거를 처음에 치니까 시멘트를 15분간 양생돼 있는데 15분간에 시멘트를 어떻게 양생을 합니까? 15일이었는데 오타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랑 뭐 쭉 뭐 적어놨습니다. 쭉 적어놓고 갖고 이제 오탈자 같은 거 수정을 다 해놨고 여기 이제 제 주민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좀 가려가지고 조리하고 뭐 이렇게 쫙 다 적어놨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뭐 설치 사용 승낙서 뭐 이런 거 다 해놨고요. 자 이제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죠? 다 해놨고 요거 자료까지 그러니까 다 해놨는데 구청에서 이거를 오늘 안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러 이제 오전 중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또 안 가져가셨습니다. 이거 참 당연히 사람이 그럴 수는 있는데 원래 사람이 기운이 참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좋아하니까요. 근데 사주 이야기 잘 안 하기로 했지만 근데 참 이렇게 뭔가 일이 막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열받고 막 그런 건 없고요. 항상 제가 대책을 잘 세우면 되거든요. 남 탓을 하는 순간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뭡니까 잠깐만요. 예. 자 요거만 하고 이미 그 간판 그 심사하신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시든 안 내주시든 저희는 이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결국은 아스팔트를 파내면 저희의 증거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근데 이제 아스팔트를 뭐 이것 때문에 또 개어내면은 그것도 이제 세금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런 짓은 저도 이제 하기가 싫고 좋게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 뭡니까 이제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당연히 도와주려고 하시는데도 도와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갖고 안 된다 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바로 안 된다고 하셨을 건데 애매합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사유를 다시 적어가지고 저는 제출할 생각이 있고 아무튼 이제 방법은 항상 만듭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상에.
다는 못 하겠어요. 다는 하려니까 저도 조금 지치기도 하고, 뭐 어제보다는 기침 좀 덜하죠. 그러니까 쉬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왜 또 사절이 안 돼? 사절이 아마 다 찼을 거예요. 지금 며칠간 미신 청소는 안 하고 계속 미신만 밟으니까 청소는 해야 될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정 원단 사러 가는 거 말고는 진짜 학원에서 이제 원단 사는 거는 조금 뭡니까, 이게 계속 조금 안 사게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뭐 각오는 하고는 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40엔짜리, 150엔짜리 원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내 가격으로 치면은 국내로 오면은 이게 90cm다, 그렇죠? 90cm고 그게 한 1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구매를 하면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될 것 같고, 아닌가? 11,000원? 1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아무튼 한 20-30%는 저렴하게는 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제가 코카에서 직접 거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를 해보니까 그날마다 이게 도안 같은 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제가 받아볼 수가 있었고, 나름 거기도 조금 뭐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사실은 또 근데 세일천을 사야 싼데, 참말로 세일천은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는 게 역시 나을 것 같은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갔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7,000원짜리 뭐 원단 하면 보통 뭐 여러분 한 이 정도 살 수 있겠죠, 한마에. 그죠? 뭐 이것도 이쁘긴 한데 이런 정도로 이쁜 원단 찾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감하시죠? 어딜 가든 간에 다들 좀 비슷한 원단 쓰고 있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동백 원단이라든지 이제 이쁘게 되면은 필연적인 국내 원단은 이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일본 원단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겹치니까 저도 좋고요. 이게 손님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무나 안 들고 다니고 나만 들고 다닌다.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핵심적인 메리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남들이 따라 못하는 거를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저는 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를 막 그럼 한마에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제 저렴하면 이제 그렇게도 당연히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국내에 왔을 때는 사실 뭐 그 2배 정도 가격은 받겠죠. 2배, 3배까지도 받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누나만 가봤고, 사실 누나 보고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미장원 가가지고 여기 앞에는 1cm, 옆에는 뭐 6mm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설명이 별로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게 전체적으로 코너별로 한 번씩 찍어주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제 시각을 모르죠. 아무리 주입을 해도 이게 직장이기도 하고 제가 쫄병입니다. 쫄병이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어쩌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그냥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괴로우면 항상 욕심입니다. 그래서 뭐 더 바라고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당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혼자서 한번 해보고,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배가 가장 역시 저렴하겠죠. 배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좋아해요. 갔다 잠깐 딱 눈 뜨고 오면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긴 하고, 나 배가 더 낫나? 이게 배가 사실 자리는 좀 넓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막 돌아다닐 수 있고, 제가 그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비행기는 뭐 일어나가지고 밖에 뭐 경치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없고,
배는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좀 뭡니까 이제 밖에 이제 전경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섬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동 기간이 긴 게 최고 단점이죠. 이 대신에 이제 또 그것도 좋아요. 자리가 이제 비행기에 비해서는 좌석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편하고요. 비행기는 진짜 저가 항공 타면은 이게 쭈그려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완전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완전 사이좋게 가야 되고 겨울이면은 완전 막 다 패딩 입고 있는데 비좁아 죽겠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멀미할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2월에 서울 갔을 때. 아무튼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 안에서도 뭔가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좀 현명하게 좀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건 같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뭐 하다못해 짐 정리라도 하든지 이제 그러면 또 좋을 건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요금 같은 건 알아보고 그러니까 비수기 같은 데는 뭐 제가 주말밖에 사실 갈 수는 없죠. 갈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제 일요일 오전 출항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모릅니다. 그렇죠? 앞으로 시세가 어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벚꽃 시즌 이런 거 피해서 가야겠죠. 그렇죠? 뭐 명절 시즌 이런 거 피하고 오히려 지금이 좀 비수기일 것 같다. 그렇죠? 만약 간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여행 같은 게 좀 활발할 때 지금 뭐 축제 많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뭐 가는 건 아니고 뭐 원단을 제가 한 30만 원치를 국내에서 사면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낼 겁니다. 30만 원치 사면 뭐 두께 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서 30만 원치 사면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90만 원치 사면은 뭐 엄청나겠죠. 그래갖고 그렇다고 뭐 비싼 천을 사야 되냐 그건 또 글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자재 같은 것도 팔아는 보고 싶은데 뭐 제가 쓰는 부자재를 같이 파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재고가 안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꼽 같은 걸 사온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근데 또 제가 아직 그 간이 사업자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뻥 매출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만큼 어차피 세금 다 내면은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냥 택배만 싸는 그런 인건비만 나가지 영원입니다. 그냥 이제 사회봉사 수준입니다. 근데 당장은 제가 이제 결혼하려면 그런 거는 지금 계속 줄여 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상황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배민 말고 아무튼 쿠팡을 할까 말까 고민은 조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바뀌었거든요. 금액이 아무튼 이제 배달료 원래 부담이 제가 뭐 3,000원씩 내고 수수료도 14%씩 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안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배달료를 제가 이제 2,000원만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한 2.2%에서 5. 몇 %까지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임시적이죠.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 배민보다는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 들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아무튼 저 라이더 분께서는 뭐 최대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체 배달로 그냥 이렇게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데 부가세 떼가시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안 착합니다. 배달차도 저한테 이제 받아 먹을 건 싹 다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손님분한테 3,000원을 받으시고 또 뭡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배달하는데 또 개어내야 되고 구간별로 또 이제 배달 요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원, 400원, 500원 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내고 거기서 제가 또 부가세도 10% 내고 배민 수수료도 한 결제 수수료까지 한 10% 정도 보통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쿠팡이 지금 더 저렴한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다, 이제 그 소리고.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는 이미 그 배민이 쿠팡한테 졌다는 소리도 좀 나오죠. 이미 쿠팡이 더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뭐 쿠팡도 사실은 뭐 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는 쿠팡이 나은 것 같아요. 배민은 진짜 뭐 한 A4 한 20장 정도 쓸데없는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알뜰 배달을 했을 때 업주들한테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한 20페이지 있고 맨 마지막에 한 2줄 정도 엄청 위험한 문구 있죠. 이거 하면 일괄적으로 수수료 변경되고 그런 거 있죠. 항상 딱 그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당합니다. 그래서 공지를 그러니까 어플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메인에다가 바로 그냥 그런 중요한 사항이면 띄워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며칠간 주문이 너무 갑자기 이제 손님분들 입장에서 알뜰 배달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가게 입장을 이야기하면은 엄청 저렴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배달료도 무료고 음식 가격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팔아가지고 3,000원 남는 집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말도 없이 이게 무료 배달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미 3,000원이 공중분해 됐죠. 거기다가 수수료도 그때 처음에 셌죠. 한 10% 정도 됐죠. 그러니까 뭐 3,000원 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팔 때마다 한 700~800원 적자입니다. 근데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와 신난다 이러면서 팔았는데 통장을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신고해봤자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걸로 불만이 엄청 많아가지고 왜 이런 거 이제 뭐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거 최근에 좀 불려갔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뭐 유용한 손해되는 내용인지 몰랐다. 이제 그런 소리만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런 소리 하겠죠. 그걸 불려갈 때도 그런 거 대본 다 있었을 거고 그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한 소리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몰랐다. 저희는 손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뭐 저희 집 뭐 이런 거 간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갖고 잘 판단해가지고 그냥 그나마 쿠팡이 지금 조금 낫다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튼 쓸 생각은 조금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만. 근데 만약 하면은 좀 서비스 같은 게 조금 그래도 조금 빼야 되나 그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고 또 금액이 너무 올라가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쿠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민이랑 금액이 같아야 된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그게 정책상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 가격이 틀리면 그것도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왜 가격 틀리시나요? 그래갖고 뭐 정상적으로 말해도 그래도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압박 전화가 옵니다. 그게 계속 전화 오고 와우 배지 떼버립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와우 배지는 뭐냐? 와우 배지가 있어야 상단 노출이 되고 무료 배달 그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수수료를 자기가 이제 더 받으면서 금액은 계속 같이 매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은 좀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뭐 그런 소식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자 아무튼 라이더들도 금액을 계속 올리고 뭐 알게 모르게 그게 뭐지 월 회비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더들한테 이게 월 회비를 내야 되고 그것도 3만 원입니다. 장사가 되든가 안 되든가 이제 3만 원을 내야 되고 되든가 안 되든가 3만 원을 내야 되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계산을 한번 좀 더 해보고요. 그 3만 원이면 차라리 이제 건당 거기 수수료 차리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건당 뭐 배달료가 수수료 포함해서 저희가 한 4,000원 나간다 칠게요. 그러면 30만 원을 충전하면은 몇 번 냅니까? 한 50번, 60번, 뭐 75번 정도 뭐 배달을 저희가 콜을 때릴 수가 있죠. 그거를 제가 보니까 뭐 한 20일, 25일 정도 저희는 좀 그 정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배달료 쓰는 것 같고요. 한 100건 정도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계산기 또 돌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그러면 말이 40만 원이지 43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계산을 해보고, 쿠팡의 리스크는 그거 뭐죠? 쿠팡의 리스크 하면은 음식을 무조건 이제 빨리 보내야 되고요. 빨리 보내야 되고, 앞으로 제가 이제 개인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낼 수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전화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전화가, 주문 전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계약을 3만 원 주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달에 진짜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돈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못 하고 그냥 쿠팡으로 배민으로 주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는 드려야겠죠. 뭐 한두 건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자 입장에서는 그 포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고, 알뜰 배달로 가면은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상위 노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조금만 몇백 원 덜 벌 수는 있는데 아무튼 노출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은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거는 계산기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자, 아무튼 라이더님들께서 제가 이제 항상 칼자루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월회비는 사실은 요번 달 그러면 지나기 전에 이제 15일 전에 그러면 3일 안에 이제 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 월회비가 또 나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치금이 한 2, 3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하루는 아예 좀 배달을 쉬고 뭐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다음날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든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배달료를 뭐 2,000원을 받고 수수료를 좀 작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10%씩 받는 그러니까 뭐 2만 원이면 2,000원이 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5%라니까 뭐 그러면 2,000원 떼일 거 10,000원 떼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고 광고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 매출이거든요. 물론 또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또 어째 될지 모릅니다. 어째 될지 모르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뭐 고민하겠다. 뭐 그리고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쵸 이제 배달사에서도 그 20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돈값 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좀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아닙니다. 예, 뭐 원래 사람이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예, 뭐 호구 잡힌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뭐 그쵸 이게 원래 초딩 때 일진들이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만만해서 때립니다. 솔직히 냉정한 이유로. 그래갖고 이게 특히 좀 보면 여자애들 앞에서 때리거든요. 왜? 그런 거를 좀 힘을 가시하고 싶죠.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뭐 사람도 있을 때 꼭 때리는 경우도 많고 니네 존심 상하게 했다.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어린애지만 마동석 같은 있는 친구 마동석 같은 친구가 있다 칩시다. 뭐 못 건드리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도 뭐 무법지대 아닙니까? 뭐 주먹이 장땡입니다. 그래갖고 만만한 애들은 괴롭히면서 이렇게 힘을 가시를 하고 그러니까 좀 인기도 얻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우월감도 느끼고 뭐 당연합니다. 그렇죠? 뭐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 나도 네가 그러면은 너를 뭐 나도 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도 칼 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만만하면은 계속 그러니까 식민지로 다 따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휴전인 상태에서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견제를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뭐 그러신 분들은 뭐 전투민족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항상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요거 조금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뭐 대충 좀 해놓고 뭐 그렇게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대충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쉬시고 뭐 오늘 계속 잡소리 했죠. 그래갖고 바쁘겠죠. 이제 본업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뭐 또 계산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진짜 이제 수수료 보고 이게 언제쯤 이게 이제 바뀔 건지 그런 것도 보고. 배달이 사실 많이 안 나는 거는 맞아요. 안 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이게 짤짤이 주문은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최소 주문 비용을 9,000원이었다가 지금은 12,000원까지 올렸습니다. 12,000원까지 올렸고, 그래도 배달 없으면 안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고, 실제로 배달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배달료가 그만큼 낮아지면 그만큼 좀 서비스가 빠지는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저도 한번 해볼 건 같아요. 아니면 뭐 원래 이제 홀에서는 토스트를 시키셔도 저희가 야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배달도 야채가 빠져버리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고 근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빵 먹을 때 야채를 같이 먹으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금액적으로 또 뭔가 있으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이거를 도트 바리스타 학원 원장님께 원래 그러니까 저 옛날 수원 쪽에 한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닐 때 그분도 원래 돈가스 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제 줄 서는 돈가스 집을 그런 걸 이제 운영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밑반찬 삼아서 토스트랑 같이 나오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사실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래갖고 다들 토스트를 시키는데 그냥 야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한 건데,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게 뭐가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호떡이 빠져야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고, 아니면 뭐 수량이 조금 조정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거는 좀 계산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죠. 간판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 회비를 안 내기 위해선 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14일 전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겠다 말씀까지 다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